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제가 한 미국 주식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하는 거 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종목을 사면 돈을 벌까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인사이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펠로톤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매출이 175% 엄청 증가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실적 잘 나온 기업이니까 사야 되는 거냐 여쭤봤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도 아니고 시가총이 크지 않잖아요. 이건 별로 큰 기업이 아닙니다. 펠로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펠로톤의 그 미래가 정말 밝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구간만 가는 어떤 그런 틈새 종목인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요. 제가 가져온 글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하고 나서 물론 제가 한 거라고 따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주부터는 미국 내 상당히 펠로톤에 대한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멘트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저는 이제 지난주에 미리 얘기했지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핏빛에 대한 이제 과거에 칭찬하는 그런 모습인데 CNBC 지금 사라 바이 핏빛 사야 된다라고 분석하는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도 보게 되면 모티리풀도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에 어떤 혁신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핏빛은.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거 물론 오래된 얘기죠. 2015년도 글이거든요. 2015년도에 상당히 상장하고 나서 핏빛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가가 10배 이상 갔나요? 그랬거든요. 핏빛. 이거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짐 크레버 역시 엄브렐라, 고프로, 핏빛에 대해서 일단은 높이 갈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핏빛이 왜 안 됐습니까? 핏빛이라는 그 웨어러블 기기가 왜 안 됐습니까? 핏빛에 대한 웨어러블 기기라는 거는 첫 번째 금방 제2의 제품이 나옵니다. 금방 따라요. 웨어러블 기기가 보시면 솔직히 하나 구입해서 뜯어보면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술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프로, 핏빛 누가 제일 많이 따라했을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금방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고프로 액션캠 만드는 회사죠. 딱 달고 쫙 활강하는 거죠. 멋있죠. 쫙 보여주면서. 근데 그거 금방 따라하거든요. 지금 핏빛과 관련된 물건 되게 많고요. 고프로 관련된 물건 되게 많아요. 복제품도 많고 또 가성비가 뛰어난 것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쟁이 금방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기업이라 제가 농담식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핏빛은 주가가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빨갛게 물들었다는 얘기죠. 한국은 반대지만 미국은 이제 붉은색이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제 펠로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펠로톤을. 물론 지금 스피닝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진다고 그러면 굳이 집에서 스피닝 할 만큼의 그런 거 필요할까? 나가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펠로톤의 이 자전거 한 300만 원 하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만들까요? 저는 금방 또 제2의 펠로톤이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이 만들든 샤오미가 만들든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한 번 경쟁이 또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을 간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운동기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스피닝만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면 어제는 무슨 자전거, 오늘은 또 무슨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다양한 운동이 막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 두 번 쓰다가 안 써요. 왜 안 쓰는지는 각자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뭔가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어떤 약간의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죠.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펠로톤이 이게 장기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10년 뒤에 간데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회사가 될까라는 걸 우습게 갖기 때문에 좀 지금의 틈새 기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사는 거로는 약간 반대하고 그렇지만 10종목 중 하나는 괜찮지만 굳이 펠로톤에 목숨을 걸어갖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최근에 좀 펠로톤을 보면서 과거에 핏빛 생각났고요. 이 핏빛이 사실은 좋았죠. 왜냐면 구글이 인수한다고 했어요. 21억 달러에.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1년 전의 얘기거든요, 벌써. 근데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약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핏빛에 대한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본 건데 지금 핏빛의 점유율은 3%예요. 3%.
근데 그 10배, 32% 누구냐면 32%는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더 커요. 당연히 다 이거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핏빛을 굳이 또 하나 사서 찬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구글이 약간 실망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후회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볼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굳이 뭐 전문가 나와서 뭐 매출의 동향을 보여주고 이런 그럴싸한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 기업에 갈지 안 갈지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답이 있다고 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펠로톤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핏빛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래요. 상장할 때 엄청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주가 형편없어요. 지금 뭐 거의 상장하고 나서 야 이러다 $100 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한 $6 정도 헤매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이 발전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경쟁 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된 거다. 이것처럼 약간의 펠로톤이 그런 모습이 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다. 왜냐면 이제 니콜라는 지금 여러분들 2분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36,000달러입니다. 3만. 4천만 원, 원으로 치면 4천만 원 좀 넘어가는 거죠. 4천만 원의 매출이었어요. 그러면 3분기는 얼마일까요? 매출이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그런데 적자가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 원으로 치게 되면. 4천만 원 매출에 적자가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이 니콜라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죠. 근데 저는 딱 보면 2017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뭐에? 테슬라에.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 모건스탠리가 이 기업에 갖고 있는 돈 하나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예약 판매만 받아서 갖고 있는 조그만 돈이 다다라고 하면서 $10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정말 평가라는 게 없다는 제로를 얘기한 거죠. 근데 테슬라가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죠. 컨퍼런스 콜 하면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이게 무슨 멍청이 같은 질문이냐 하면서 뭐라 폄훼한 경우도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태국의 어떤 아이들이 동굴에 갇혔는데 그때 구했던 영국 다이버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얘기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또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게 테슬라였어요. 불과 3년 전에. 근데 지금 다 잊었죠. 지금 오히려 혁신에 대한 기업이 아니냐? 어디죠? 캐시우즈? 그분은 정말 칭송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근데 니콜라는 저는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도. 테슬라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지금 차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있다, 없다? 똑같이 테슬라가 겪었던 문제거든요.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봅니다.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모든 게 다 뜬구름 같아 보이고, 근데 물론 결과가 지나서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지만, 저는 니콜라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니콜라 여러분 투자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니콜라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니콜라만 가져간 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15 우리 15위에 들어가는 주식 매수 랭킹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좋은 얘기하면 막 박수치고 정말 니콜라 좋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안 하신 분들은 뭐라 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쁜 얘기하면 반대하시고 욕하고 이러는 건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제2의 니콜라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니콜라는 달라진 게 없어.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기업인데 여러분 니콜라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비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니콜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니콜라를 많이 사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무서운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그만 내용이 좋아지면 주식 확 사고, 나빠지면 확 팔고, 그런 게 나와주면서 업앤다운이 나와주면서 많이 움직이는 건데, 오늘도 볼까요 한번? 잠깐 나와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SEC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SEC 조사는요,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언제였어요 그때가? 2년 전?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야 나 그냥 상장 폐지시킬게, 주당 $420.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트윗에. 그거 엄청난 물법이에요. 불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주식을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공개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주가가 춤을 추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2년 전에. 근데 누구도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일으키면서 실제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니콜라 조사받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 이제 음모론이 나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은 어떤 주식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니콜라는 바뀐 게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또한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해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10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니콜라의 이런 모습들은 초기에 제가 많이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론만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론만. 지금 니콜라가 4천만 원 매출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4조 원 나와요. 14조 원.
아니 돈 4천만 원 버는 회사가 14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니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왜 좋아했습니까? 예, 왜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트가 좋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한 방이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수소 전지에 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또 테슬라의 대항마를 꿈꾸고 있다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걸 옹팡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10종목 중 한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 마음 편하게 가져갔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니콜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뒤에 가서 보면 누가 또 압니까? 진짜 테슬라처럼 됐을지?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오늘 지금 주요 내용이니까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 PD한테 아까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거.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좀 인사이트 드리는 거 하고 싶어요. 매출을 가져와서 쫙 보여주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말로 풀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펠로톤 이래서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니콜라 이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판단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형화되지 않고 제가 오랫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 이런 기회를 좀 가질 거니까요.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M&A가 발생한 다음에 제가 뭘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뭘 보라고 했죠? 투자금이 올라가고 빠지는 걸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나오거나 어떤 큰 이벤트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판단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IB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 투자금이 바뀐 게 나와요. 이겁니다, 이거. 엔비디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게임 그래픽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몰드스를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물론 고점을 한 8% 올라가다가 약간 밀렸지만 한 5% 정도 끝났죠. 그렇죠. 5.82% 끝났는데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투자액은 3건이 다시 한번 의견을 재확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모두 의견이 똑같이 바이 의견에 지금 제프리 파이낸셜에서는 오히려 680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삼건건 다 분석하시겠어요. 못할 때에는 이들의 힘을 빌려라는 거죠.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묻혔지만 이 암홀딩스의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영국에. 이 허먼 하우저가 어제 아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영국은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앙. 이 공동 창업자가 이런 얘기할 때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큰 기업이고 엔비디아 가져가면 거대한 공룡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도체 최고의 금액으로 지금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커지기 때문에 너무나 비대해지기 때문에 영국은 큰 기술 있는 회사를 잃는 거고 이거에 대한 재앙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왜 합니까? 잘 될 것 같은 거 반대하는. 특히 누가 반대하는 거냐면 창업자, 설립자가 반대하면 그거 잘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물론 중국이 반대한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복점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또 막 정부에서 허락 안 해주면 질질 끌겠죠. 그렇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여기 나오는 IBD의 투자 의견. 두 번째는 이 설립자, 창업자의 의견을 보시면 좋아요. 그냥 몰라, 나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어제 정말 난리쳤거든요. 영국에 있는 그분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잘 가는 모습이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꿈꾸면서 정말 만약에 또 한 번의 이런 M&A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엔비디아의 또 다른 모습 볼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물론 많은 분들이 보유하셨겠죠. 제가 원하는 얘기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펠로톤, 그 다음에 니콜라, 엔비디아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 10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들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지 IB들이 어떤 의견이 나올지까지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어갖고요.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